사람들이 스크랩을 많이 했다는 건 그만큼 가독성이나 내용 퀄리티가 좋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합격한 자소서들을 많이 읽어보시는 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좋은 글들, 좋은 문장, 좋은 단어들을 계속해서 머릿속에 저장을 하셔가지고 합격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문장을 구성하는구나라고 이제 좀 먼저 바로 쓰시기보다는 읽으면서 어떤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작성을 하시고 제출하시기 전에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소리내서 읽었는데 호흡이 너무 딸리거나 뭔가 이제 너무 내용이 길게 느껴진다거나 뭔가 말을 했을 때 좀 어색한 부분이 있으면은 가독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로 했을 때도 자연스럽게 이게 쭉 쉽게 읽으시면은 가독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좋은 학교 자기소개 많이 읽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면서 이제 좀 어색하거나 조금 가독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하윤님께서 근데 요즘은 면접 복장을 입고 찍어서 이력서에 면접 복장을 입고 찍어야 하나 싶어서요. 지금 있는 사진은 고등학교 때 찍은 사진이어서요. 그러셨군요. 저는 이제 그래도 회사 면접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찍은 사진보다는 웬만하면은 셔츠에 이제 마이를 입고 찍으신 정장 사진은 하나 찍어두시면 나중에 이렇게 또 활용도가 높으니까 저는 웬만하면은 이제 고등학교 때 찍은 사진이라 보면은 좀 성인이 되어서 이렇게 제대로 된 면접 복장을 갖추고 찍은 이력서 면접 사진을 하나 이제 갖고 계시는 게 저는 더 좋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이시라면 새롭게 찍으시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이력서 사진 같은 경우는 사실 막 비싸게 준다고 해서 엄청 이렇게 뭔가 퀄리티가 확 달라지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저렴하게 가성비 있게 해도 포토샵도 잘 해주시고 이렇게 가성비 좋은 업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네이버 블로그에 좀 사시는 지역 근처로 해서 좀 가성비 좋은 사진관 찾으셔가지고 좀 너무 비용 많이 나가지 않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유육님께서 이제 이번에 서류를 합격했는데 자소서 오탈자를 발견을 했습니다. 오탈자가 좀 심각한 오탈자였나요? 어떤 오탈자인지 말씀해 주시면 관련돼서 피드백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은주님께서 회사 조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면접 때 저희 회사에 대해 말씀해 보세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은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은 이런 것 같아요. 이제 면접관이 우리 회사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해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회사에 대한 관심도나 이해도를 이제 좀 파악하려는 질문.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저는 이제 회사 홈페이지랑 구글 링을 제일 첫 번째로 권해드리는 거. 회사 홈페이지 내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회사 관련 보도자료, 홍보자료 이런 자료에 이제 회사가 최근에 잘하고 있는 부분,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회사도 있고요. 만약에 이제 홈페이지 내에서는 좀 그런 정보를 찾기 힘들다라고 하시면 구글 뉴스를 통해서 이제 검색해 주셔도 좋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쓰고 있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저는 챗GPT한테 회사 관련된 내용을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회사 지원할 건데 이 회사와 관련된 최근 이슈나 강점, 경쟁력 사례를 정리해서 알려줘라고 하면은 뭐 한 3-4가지, 5가지 정도 이렇게 쭉 카테고리별로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은 그 카테고리를 먼저 확인하는 거를 저는 약간 큰 틀을 이제 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큰 틀을 확인하고 이제 그 가까이 카테고리에 있는 키워드들을 좀 구글에다가 검색을 해서 이제 챗GPT 다음에 이제 구글로 넘어와서 좀 더 디테일하게 그래서 회사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해보세요. 이제 질문을 받았을 때도 단순히 어떤 뉴스 헤드라인 정도로 얘기하고 끝내시기보다는 그 어떤 회사가 그 이슈 사례, 강점 사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 회사의 노력, 저희가 어떤
경험을 얘기할 때도 우리가 했던 그런 경험에서 특히 그 노력 부분을 강조하듯이 면접에서 어떤 회사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실 때도 회사가 어떤 상황에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위기 상황이 있는데 이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혹은 어떤 새로운 더 발전, 어떤 뭐 해외 진출이라거나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한다라거나 새로운 신약 개발한다라거나 그런 식으로 어떤 이 회사가 더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노력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대해서 그냥 대충 훑어본 게 아니라 정말 깊이 있게 찾아봤구나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경험 얘기할 때도 어떤 상황, 노력, 결과 얘기하듯이 어떤 회사에 대한 강점 사례, 회사에 대한 어떤 정보를 이야기하실 때도 이 어떤 상황에서 이 회사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이런 상황, 노력, 결과 중심으로 회사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해보세요라는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해보세요에 대한 답변도 너무 이렇게 여러 가지를 얕게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한 두세 개 얘기하더라도 각각의 어떤 사례들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이 사람이 진짜 좀 깊이 있게 우리 회사에 대해서 관심 있게 찾아보고 공부했네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몇 개를 얘기하더라도 좀 깊이 있게 구체적으로 상황, 노력, 결과로 얘기를 해주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음, 그리고 유육님께서 케이스 스터디티라고 썼습니다. Y바로 왼쪽에 T가 있어서 입력하다가 스터디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죠. 다대다였는데 홈페이지 오타 발견한 건 말하는 게 좋은 걸까요? 그럼요. 먼저 말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면접에서는 뭔가 내 약점이 될 만한 거, 내 단점이 될 만한 거, 혹은 이렇게 오타 실수한 거, 이런 실수들을 먼저 이제 얘기하실 필요 절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면접관이 물어보면 얘기를 하시고, 근데 이제 이런 오타가 있을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될 거는 그 어떤 성격의 장점이나 어떤 직무적인 역량으로 얘기하실 때 뭔가 꼼꼼하다라거나 세심하다라거나 디테일한 걸 잘 챙긴다라거나 이런 식으로 좀 이런 오탈자를 이제 실수한 거랑 좀 정반대되는 그런 장점을 어필했다가 나중에 꼼꼼하다고 하셨는데 그 오타가 있네요. 이런 상황이 안 생기게끔 좀 장점이나 어떤 역량 어필하실 때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절대로 이제 면접관이 언급 안 했는데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면접관이 그냥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심각한 오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거예요. 회사명을 잘못 썼다라거나 나는 LG에 지원했는데 삼성이라고 썼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 조금 좀 죄송하다라고 이렇게 말 나왔을 때 해야 되는 오타인데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면 크게 뭐 엄청 문제될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사소한 어떤 스펠링, 영어 스펠링에서 이렇게 두 개가 눌려져서 생긴 실수는 그냥 면접관이 그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그냥 뭐 죄송합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더 신경 썼어야 되는데 이 부분 확인 못해서 죄송합니다 해주시면 되고 근데 죄송합니다 할 때도 너무 이렇게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엄청 큰 실수를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회사명을 잘못 쓴다거나 직무명을 잘못 쓴다거나 뭔가 그런 어떤 다른 회사 자기소개서를 복사 붙이기 한 건가? 라고 의심을 받을 만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깊이 있게 죄송하다고 얘기해 주시면 좋고 이 부분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긴 합니다. 그리고 토리님께서 홈페이지 오타 발견한 걸 말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경우 자소서를 수정한 것들을 복사해서 오타를 발견하였지만 최종 마감이 된 상태여서 수정본을 이렇게 갖고 왔다라고 말씀해도 될까요? 음. 지금 잠시만요. 네. 복사해서 오타. 음. 음. 무슨 그러니까 이거를 프린트를 해서 뭔가 수정이 완료된 거를 보내드리겠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이거에 엄청 큰 실수가 아니셔서 굳이 자소서를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이렇게 보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막 큰 실수는 아니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만약에 면접관이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냥 넘어가면은 그냥 그런 것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음, 그렇게 막 엄청 큰 실수가 아닙니다. 걱정 너무 하지 마세요, 이거는.
토리님 질문도 유용님이랑 거의 비슷한 질문이시네요. 오타 발견도 사실 나중에 이제 면접관이 물어보면 얘기하시고 먼저 이렇게 실수를 얘기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다음 질문은 이제 은주님께서 연구원 발표 PT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 게 깔끔하고 전달을 해줄 수 있을까요? PT 발표를 어떻게 구성할지 막막합니다. 일단은 PT는 그 시각적인 자료, 그러니까 글자보다는 이미지나 어떤 그래픽이나 어떤 표나 그래프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주시는 거를 좀 권해드리거든요. 그래서 발표하실 때도 너무 그 PT 발표상에 글자가 너무 많지 않게 글자가 나오더라도 좀 어떤 큰 틀만 얘기를 해주는 거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제 말씀으로 설명해 주려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연구원이면 어떤 실험 소재, 실험 사례들이 아마 나오실 텐데 각각의 실험에서의 뭐 연구 목적 이 정도, 뭐 연구 수행 시 어떤 활용한 툴, 그리고 연구 성과 이 정도로 하시고 나머지는 어떤 그 연구 과정에서 이제 뭔가 도출되는 그런 표나 그래프나 시각 자료들, 사진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좀 더 이제 PPT는 뭔가 면접관이 시각적으로 좀 자극이 있어서 이렇게 시선이 글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이제 글자가 너무 많게 되면 면접관이 피로감이 느껴요. 그래서 글자는 최소한으로 이제 가져가시고 좀 시각 자료를 많이 활용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PT 발표는 어떤 그 보통 이제 연구원이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뭐 연구하신 경험을 소재로 바탕으로 뭐 본인 소개를 해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PT 주제인 경우가 많은데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는 이제 대학교 때 이제 이런 관련된 연구 경험 있으시면 해주시고 혹은 뭐 대학원 졸업하셨거나 대학원 지금 재학 중이시라면 대학원 때 진행했던 그런 연구 사례들도 좀 정리해 주시고 근데 이왕이면 이제 연구 경험들이 좀 그 지원하신 직무와 연관성이 좀 높은 연구 경험을 쓰시는 게 좋고 그리고 관련된 이제 항상 PT는 꼬리 질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연구 그 경험 사례 소재 선택하실 때도 웬만하면은 그 연구 과정에서 그 여러분들이 좀 기여했던 노력, 뭔가 팀 단위로 보통 연구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팀원들이 엄청 많이 했고 나는 사실 기여한 게 별로 없는 경험은 사실 좋은 경험이라고 보기 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꼬리 질문 들어오거나 뭔가 구체적인 노력 얘기할 때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항상 어떤 경험 소재 선택할 때는 첫 번째는 직무 관련 담당 업무, 채용 공고에 있는 담당 업무 내용이랑 최대한 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그런 소재를 선택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로 얘기하실 때는 최대한 그 PT를 그 최대한 그 여러분의 어떤 기여도가 높은 거, 노력하신 내용을 되게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실험 사례를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과도 중요하지만 어떤 면접에서는 내가 그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는가를 좀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사례가 더 좋은 사례다. 성과만 좋은 사례보다는 훨씬 더 가치가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특히 신입 면접은 그 지원자가 어떤 태도나 자세와 열정과 그런 책임감을 갖고 있는지를 성과보다는 그 노력을 듣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노력했는가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습관을 가져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항상 경험 얘기하실 때는 상황이랑 결과는 간결하게. 하지만 어떤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는가, 이 노력 부분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려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토리님께서 이제 오래된 경력도 이야기해도 될까요? 예컨대 노인 쪽 경력이 10년 전 거라도 노인 분야 지원 시 중점적으로 이야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요. 예전 경험 얘기하셔도 좋죠. 음. 그거는 뭐 당연한 겁니다. 직무와 관련된 혹은 그 산업과 관련된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게 좀 예전 경험일지라도 그래도 그 직무와 관련된 경험이고 내가 회사 생활 해 나갈 때 필요한 경험이라면 당연히 얘기하시는 게 맞죠. 조금 오래되더라도. 그리고 이제 다음 혜님 질문은 이제 "안녕하세요. 이전 직장에서 하던 일과 연관되어 할 수 있는 일에 업무적으로 말고 데이터 처리 역량 같은 걸 말해도 될까요?" 어. 음. 어. 음. 이게 무슨 의미시죠? 이전 직장에서 하던 일과 연관되어 할 수 있는 일에 업무적으로 말고 데이터 처리 역량 같은 걸 말해도 될까요? 데이터 처리 역량이 그 새롭게 입사 지원하시는 회사에서 이렇게 필요로 하는 역량인 걸까요? 제가 이게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 돼 가지고요. 이전 직장에서 하던 일과 연관되어 할 수 있는 일에 업무적으로 말고 데이터 처리 역량 같은 걸 말해도 될까요? 데이터 처리 역량이 업무적으로 이게 연결이 되는 게 아닌데 얘기를 해도 되냐는 말씀이신 걸까요? 이게 음 어떤 상황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알면은 피드백이 더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이 내용만 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쪼끔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피드백 드려 볼게요. 음. 다음으로 이제 하연 님께서 "면접에서 성격의 장점이랑 단점을 말할 때 한 개씩 말하는 게 좋은 거죠?" 맞아요. 네. 그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성격 장점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경험 사례 그리고 단점도 역시 단점 '이게 단점이다.'라고 했을 때 이런 단점 때문에 생겼던 그런 어떤 실수나 문제 상황을 얘기해 주시고 이런 실수나 문제를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 '나는 현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라거나 혹은 '과거에 이런 노력을 통해서 좀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거나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좋겠죠. 음.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음. 네. 은주 님께서 이제 "전 직장은 진단 쪽 연구였고 현 직장은 화장품 쪽 연구인데 현 직장을 다녀보니 이제 저에게 진단 쪽이 맞는 것 같아서 다시 진단 쪽 회사로 이력서를 넣어 보려고 합니다. 이번 회사가 약 6 개월 정도 경험이고 새로운 실험을 배웠으나 진단과는 무관한 실험인데 다음 이력서에 내용을 적어야 할까요?" 어 6 개월이면 사실 6 개월을 이제 안 쓰게 되면 그게 그냥 공백기로 남아 버리는 거라서 어차피 공백기 질문이 또 들어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음 저라면 일단은 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직 사유도 이거 덕분에 더 명확해지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분명히 이제 이직 사유를 물어볼 텐데 지금 내가 진단 쪽과 이제 화장품 연구 쪽을 다 경험을 해 보니 나에게 더 맞는 쪽이 이제 진단 쪽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직을 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분명히 도움이 되죠. 그리고 6 개월 경험이면 사실 6 개월이 짧은 시간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직무 관련 경험은 어필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으실 수 있겠지만 면접에서는 직무 관련 경험뿐만 아니라 인성 관련된 경험들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성격의 장단점도 마찬가지. 그리고 뭐 주변 사람들이 본인을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느냐, 뭐 갈등 경험이 있었냐, 혹은 어떤 뭐 협업을 해본 경험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인성 관련 질문에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경험 소재들이 또 6개월 동안 쌓였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그냥 버리지 마시고 최대한 써보시는 게 좋아요. 써보시고 그 안에서 면접에서 활용할 좀 양질의 그런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제가 평소보다 약간 힘이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요새 제가 계속 뭔가 쉬는 시간 없이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약간 좀 평소보다 힘이 없네요. 제가 느끼기에. 그래서 최대한 좀 집중해서 컨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은주님께서 인성 관련 부분은 어떻게 어필해야 하나요? 옛날에 대학원 시절이나 경험 바탕으로 말하긴 하는데 면접 때 어떤 식으로 말할지 못 잡겠습니다. 어떤 성격, 가치관, 어떤 조직 적합도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인성 질문은 답변하실 때 그 경험의 소재를 이왕이면 대학원이나 어떤 뭐 친구 관계나 가족 관계에서 얘기를 하시는 것보다는 어쨌든 입사하시게 될 환경이 회사이기 때문에 성격의 장점도 이왕이면 어떤 내가 회사에서 뭔가 조직 생활을 하면서 내 장점이 되는 부분, 그런 경험 소재를 선택을 하시는 게 면접관 입장에서는 더 귀가 열리고 좀 집중이 되는 경험 소재거든요. 그래서 대학원 경험도 있고 만약에 이제 대학원 경험만 있다라고 하시면 당연히 이제 대학원 경험을 이제 얘기하셔야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회사 경험도 있는 상황이시라면은 최대한 회사 경험을 가지고 인성적인 부분들을 얘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 직무 관련 경험도 마찬가지. 그래서 음 면접관이 듣고 싶어 하는 경험 소재가 이 우선순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 더 우선순위가 높은 거는 항상 1순위는 회사 경험이고 그 2순위는 뭐 대외 활동이나 어떤 그런 그 대학원 경험이 될 수도 있고 3순위 정도가 뭐 아르바이트나 팀 프로젝트나 뭐 전공, 교양, 과목 진행하면서 하셨던 그런 경험들이 될 수 있겠죠. 음. 예를 들면 회사에서의 경험 사례가 혹시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질문이 "주변 사람들이 본인을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라고 했을 때 뭐 대학원 사례도 얘기할 수 있고 뭐 친구 사례 얘기할 수도 있고 회사 경험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저는 회사를 좀 권해 드려요. 이유는 아까 설명했던 부분이랑 동일하고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는 이제 제가 항상 어떤 사람들이 좀 꺼려하고 회피하고 싶어 하는 일에 먼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라서 이제 사람들에게 좀 '아 적극적이다. 좀 열정이 있다. 뭔가 이렇게 솔선수범하는 게 보기 좋다.'라는 그런 상사분들의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실제로 이제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이때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해서 이러이러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라는 식으로 어떤 그 상황이 좀 사람들이 좀 어떤 음 기피하는 상황이었지만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서서 이렇게 진행하고 해결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면 면접관 입장에서는 좀 설득이 되겠죠. 그래서 뭐 이거는 적극적인 성향이라는 거를 하나로 예시를 들어 드린 거고 이제 은주님의 어떤 회사 생활을 돌아봤을 때 내가 어떤 조직 생활을 할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 내가 어떻게 뭔가 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기억이 남았는지 내 캐릭터가 어떤 건지를 좀 생각해 보시고 경험 정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토리님께서 다대다 면접 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없냐?"라고 하셔 가지고 이제 기관 홈페이지에 오타가 있는 걸 발견한 게 기억나서 말했는데 괜히 말했나 싶어서 여쭤본 거였어요. 아 이미 이제 면접을 보고 오셨군요. 면접 시 면접관이 묻는 말에 대답 자꾸 사례를 빼고 말하게 되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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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그 오타 관련해서는 오타를 굳이 이제 마지막 할 말에서 하실 필요는 없고요. 면접관이 이제 그냥 못 보고 지나칠 가능성이 사실 되게 높아요. 그래서 굳이 먼저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뭐 그렇게 얘기하셨다라고 해도 그게 뭐 치명적인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면접 시 면접관이 묻는 말에 자꾸 사례를 빼고 말하게 되는데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는 네 있습니다. 경험 정리를 하시는 게 첫 번째. 그러니까 경험이 자꾸 같이 사례가 빠지고 경험 없이 그냥 주장만 하게 되시는 분들은 경험 정리를 한번 해 보시면 좋아요. 보통은 그 면접 시 활용할 만한 좀 양질의 경험이 바로바로 안 떠올라서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결 방법이라 함은 최대한 그 경험의 소재를 쪼끔 그 면접 전에 경험 정리를 상황 노력 결과를 이렇게 미리 정리를 해 보신 다음에 그 경험 정리하신 내용을 면접 때 좀 활용해 보실 수 있게끔 면접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경험을 넣어서 답변해 보는 연습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경험 정리 같은 경우는 제 인스타그램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랑 경험 정리 양식도 다 이렇게 공유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한번 보시고 경험 정리를 좀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음. 그리고 하연 님께서 저번에 본 경계선 지능아동 사업 쪽으로 면접을 본 적이 있는데 면접에서 경력이 없다 보니까 경력을 많이 원하는 것 같아서 이쪽 사업이 아니더라도 계약직으로 하는 사업 쪽은 지원을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이제 하연님께서 어떤 음, 직무 관련된 경험이 전혀 없으시다면 저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관련된 유관 경험을 계약직이든 인턴이든 정규직이든 한번 경험해 보시는 걸 좀 권해드리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엔 자소서나 어떤 면접 전형에서 경험이 없이는 이렇게 답변할 수가 없는 그런 질문들과 항목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좀 짧은 경험일지라도 잠시 이렇게 직무 관련된 경험을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재지원을 하시는 게 오히려 합격률을 더 높이는 방안일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시게 된다면 계약직으로 준비하는 그 과정에 그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는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그 정규직 포지션에 지원을 하셔야 돼요. 음 제가 뭐 인스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어떤 경력을 계약직으로 쌓으시는 것보다는 최대한 정규직 경험을 쌓으시는 게 나중에 좀 물경력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최대한 정규직으로 계속 지원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직무 경험은 없진 않은데 거기 사업 쪽은 인턴보다는 몇 년 경력을 원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몇 년 경력을 원하는 곳이었다라는 건 이건 제가 봤을 때 신입보다는 경력직 채용 인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은데 어 지금 뭔가 신입으로 지원을 하시는 상황에서 이 몇 년 경력을 충당하기 위해서 계약직으로 이 경력을 쌓는 거는 약간 좀 위험해 보일 수 있어요. 저는 첫 회사도 이왕이면 정규직으로 시작하는 걸 권해 드리고 만약에 부득이하게 정말 직무 관련 경험이 없으면은 잠깐 이렇게 경험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하연님께서는 직무 경험이 없지도 않은 상황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특수한 사업 부문 때문에 뭔가 계약직으로 몇 년을 근무한다는 건 저는 좀 말리고 싶고요. 이제 만약에 그 사업 쪽에서 원하는 그런 경력을 정규직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은 당연히 지원을 하셔서 이렇게 경험을 쌓는 거는 저는 찬성입니다.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그 사업을 올해까지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 사업 자체가 어려운 일을 맡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서요. 음. 음. 어. 음. 음. 하을님께서 지금 질문해 주신 부분이 계약직으로 하는 사업 쪽은 지원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인데 지금 직무 경험이 없지도 않으시고 굳이 계약직으로 저는 지원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정규직으로 최대한 지원을 많이 해 주시는 거를 좀 권해 드리긴 해요. 일반 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계약직으로 3 년을 일했고 B라는 사람은 정규직으로 3 년을 일했다라고 했을 때 어 똑같은 연차이지만 면접관 입장에서는 어떤 계약직 3 년이랑 정규직 3 년을 똑같이 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쪼끔 더 그런 업무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쪽이 정규직이다 보니까 정규직을 이제 더 선호하는 경향이 아직도가 아니라 앞으로도 엄청 많을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정규직으로 지원을 하시는 거를 좀 많이 권해 드립니다. 음. 음.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제가 다음 수업이 또 있어 가지고 질문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받고 또 진행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은 편하게 지금 질문해 주세요. 더 이상 궁금하신 게 없으실까요? 이력서에 자격 면허를 쓸 때 최대 몇 개를 쓰면 좋을까요? 사실 뭐 자격증이나 면허증은 많을수록 좋죠. 쓸 수 있는 게 있으시다면 다 쓰시는 게 좋아요. 음. 이력서랑 자격증이 엄청 많으신가요? 음. 아, 이력서에 쓸 자격증이랑 면허증이 엄청 많으신가요? 근데 이왕 쓰시더라도 좀 직무와 연관성이 높은 자격증을 쓰시는 게 맞긴 하실 거예요. 음. 음. 겹치는 부분? 겹치는 부분은 어떤 게 예를 들면 어떻게 겹치는 거죠? 자격증이 어떤 자격증이랑 어떤 자격증이 좀 겹친다는 말씀이실까요?
그럼요. 3개 다 쓰시는 게 좋아요. 자격증은 많을수록 관련 특히 또 이렇게 좀 지원하시는 산업 분야랑 유관한 그런 자격증이시기 때문에 이런 자격증은 많이 취득했다는 게 꼭 그 직무에 꼭 쓰이는 게 아니더라도 그 산업이나 그런 직무에 관련된 어떤 노력한 흔적, 관심 이런 거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얘기하시는 거 너무 괜찮죠. 이력서에 쓰시는 것도 너무 좋죠. 음. 음. 맞아요. 민간 자격증이 뭔가 공신력이 쪼끔 없어서 좀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이 민간 자격증을 이게 기입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얼마나 좀 그런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가 그런 그 노력적인 측면에서도 증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되죠. 음. 민간 자격증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음.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요. 네네. 현주님께서 도움이 되셨다니까 다행이네요. 음. 이제 다음 주는 최대한 제가 월요일 8 시에 다다음 주죠. 그래서 그때는 꼭 진행하도록 할게요. 제가 최대한 이제 약속된 시간에 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요새 뭔가 그 아무래도 면접 시즌이다 보니까 이게 조율하는 게 쪼끔 음 쉽지가 않네요 진짜. 그래서 네 다다음 주 월요일 저녁 8 시에 또 이제 궁금하셨던 것들 이렇게 쌓아 두셨다가 많이 좀 질문해 주시고 이렇게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다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면접 잘 보러 오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주 그러니까 이제 내일이죠. 내일 저녁 8 시는 제가 네 이게 부득이하게 이제 수업 때문에 진행을 못 하게 됐고 그래서 사실 오늘로 좀 앞당긴 거거든요. 그래서 대신 이제 내일이 아닌 그다음 주 월요일에는 예정된 시간에 진행을 할 거니까 그때 이제 입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